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 몸의 체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새벽에 이 온도만 지키면 10년 더 산다. 네, 맞아요.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체온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단순히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생명력을 지키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 밤에 주무실 때 발이 시려워서 잠 못 이루신 적 없으세요? 이불을 아무리 꽁꽁 싸매도 발만은 왜 그렇게 시린지. 에이, 그냥 좀 시린 거지. 뭐 별거 있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린 발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발이 차갑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온도 감지 센서와 조절 시스템이 조금씩 무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기온 변화에도 몸이 쉽게 추워지거나 반대로 쉽게 더워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저체온증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열사병에도 취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죠. 몸이 차가우면 면역력도 뚝 떨어져서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혈액순환도 제대로 안 돼서 손발저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몸이 차가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죠. 몸이 차가우면 암세포도 더 잘 자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해요. 암세포는 저산소, 저체온 환경을 좋아하고 이런 환경에서 더욱 활발하게 증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체온이 암을 키운다는 섬뜩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와 함께 명의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내 몸 살리는 기적의 체온 유지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우리 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을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사실 노년층에게 체온 유지가 왜 그렇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참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마치 낡은 자동차처럼 말이죠. 젊었을 때는 쌩쌩 달리던 엔진이 조금씩 힘을 잃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도 달라지고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기능도 약해지죠. 또 땀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더워도 땀이 시원하게 나지 않아 열이 제대로 식지 않고 추워도 금방 몸이 식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여름철에는 탈수, 열사병으로 쓰러지기 쉽고 겨울철에는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인 거죠. 특히 더위에 더 취약한 이유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뇌 속에 시상하부라는 아주 작은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우리 몸의 체온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사령탑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사령탑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땀샘 기능이 저하돼서 땀으로 열을 식히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거기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온 조절 시스템 자체가 약해져 있어서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이뇨제나 혈압약,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탈수나 체온 상승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 더욱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이 모든 이유가 합쳐져서 노년층의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고 이것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온도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실내 환경을 잘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안 환경만 잘 꾸려도 우리 몸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너무 춥게 에어컨을 틀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답니다. 냉방병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거나 약하게 트는 것이 중요해요.
간접바람으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낮 시간대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해주세요. 창문을 활짝 열어두어 환기를 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사이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드실 때는 침실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새벽은 우리 몸의 체온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체온을 잘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거나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는 것도 체온 유지를 돕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하실 때는 저온으로 설정하고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체온 조절과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몸의 흡수가 더 잘 된답니다. 맹물 마시는 게 좀 힘드시다면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참외 같은 것들은 수분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서 갈증 해소와 영양 보충에 아주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갈증 난다고 시원한 맥주나 커피 같은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는 것은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 밖으로 수분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거든요. 물이나 이온 음료, 보리차 등을 선택하세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 유자차, 모과차 같은 전통차를 마시는 것이 좋아요. 따뜻한 차는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는 이복입니다. 옷차림도 체온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름에는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아요. 헐렁하고 밝은 색상의 옷은 햇빛을 반사해서 몸을 시원하게 해준답니다. 외출하실 때는 모자를 쓰거나 얇은 목수건을 둘러서 햇볕을 피하고 체온 변화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산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겨울에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아요. 레이어드 룩이라고 하죠? 너무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서 보온 효과가 훨씬 더 좋답니다. 내복이나 기능성 발열 네일을 꼭 챙겨 입으시고 따뜻한 양말과 신발도 잊지 마세요. 발과 손은 우리 몸의 끝부분이라 체온이 가장 먼저 떨어지기 쉬우니 장갑과 목도리도 필수가 되겠죠? 특히 외출 후 비에 젖었거나 땀에 젖은 옷은 최대한 빨리 갈아입는 것이 중요해요. 젖은 옷은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젖은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 감기에 걸리거나 저체온증의 위험이 커진답니다. 그리고 활동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 그러니까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꼭 나가셔야 한다면 그늘이나 실내 공간을 이용하시고 너무 무리한 활동은 절대 피해주세요. 과도한 운동이나 힘든 노동은 더운 날씨에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눈을 치우는 것처럼 갑자기 힘을 쓰는 활동은 피하셔야 해요. 급격한 기온 변화나 갑작스러운 신체 활동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평소에 꾸준히 근육량을 유지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공장 역할을 하거든요. 걷기나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아령들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운동 전후로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5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체온을 유지하죠. 마치 난로에 장작을 넣는 것과 같아요.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체온 유지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보다는 따뜻한 국이나 찌개, 차를 드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생강, 마늘, 고추, 부추 같은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체온 조절 능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든든하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체온을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타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정기적으로 체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평소 자신의 체온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체온을 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둘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육량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육은 우리 몸의 발전소와 같아서 열을 끊임없이 생산하거든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셋째, 혈액순환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체온 유지가 어렵습니다. 반신욕이나 족욕, 가벼운 마사지, 스트레칭 등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은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는 체온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체온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도구들을 활용하세요. 핫팩, 온열 찜질팩 등을 이용해 냉기가 느껴지는 부위나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어깨, 목, 허리처럼 자주 뭉치고 차가워지기 쉬운 부위에 활용하시면 좋아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추위를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근육량 감소, 혈관의 탄력 저하, 피부의 노화와 같은 생리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상황에 맞춰 체온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몸이 차갑다고 느껴지면 바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체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체온 관리,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기적의 체온 유지법 어떠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10년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